네, 정부가 이 강원 지역에 재난사태 선포까지 한 상황인데요. 자,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과 진화 상황,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 원인 관련해서 저희가 증강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고 나서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불은 전국 각지에서 지원된 소방 차량은 물론이고 불길 잡는데 군 병력이 2만여 명까지 동원될 정도의 큰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네, 산불 최초 발화 지점은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도로변이었는데요. 소방차가 바로 출동했지만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진 겁니다. 네, 강풍 이따가 잠시 뒤에 본부장께 여쭤보고요. 예. 자, 고성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속초까지 거대한 산불로 번졌는데 속초, 천진리, 또 장사동 이렇게 두 갈래로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릉 옥계면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이 망상 해수욕장 인근까지 빠르게 또 번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앞서 인제 남전리에서도 산불이 발생을 해서 지금도 한창 진화가 한 80% 정도 진화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피해 면적은 잠정적으로 고성 속초가 250헥타르, 강릉 옥계가 망상 그리고 여기까지가 250헥타르, 또 인제가 25헥타르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변압기 화재가 지목이 됐었지만 고성 산불의 원인이죠. 예, 고성 산불의 원인이 처음에는 변압기 화재로 지목이 됐었지만 한국전력은 조사 결과에 이 최초 발화 지점이 개폐기 연결 전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개폐기 주변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산불의 어떤 이동 상황과 그다음에 고성 산불의 원인까지 좀 짚어봤는데, 예. 자, 교수님 먼저 지금 일단 큰 불, 주불은 잡힌 상황이거든요. 네. 한 인제 같은 경우 20% 정도의 잔불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인데 어떤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역시 일몰이 돼서 어두우면 산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네. 불을 끄겠다고 가면 또 불을 끈 인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 예. 현재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예, 그렇다면 고성과 강릉 쪽은 일단은 완진, 그 네. 잔불은 정리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잔불을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잔불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완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완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예. 불을 다 껐다고 하더라도 지표 지중에 묻어 있는 자그마한 불씨가 위에서 물을 끼얹어도 물이 안 스며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삽 같은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내면서 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예. 지금 어두워지면 그 작업도 못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잔불이 살아나지 않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고성 또 동해 쪽은 완진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예. 그 산불이 그 잔화가 완전히 진화됐는지 여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국도 지금 밤새 뒷불 감시 총력을 다하고 그렇죠. 있다. 예, 네,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 예, 거군요. 예. 자, 지금 보면 이번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대기 건조라든지 네. 또 강풍의 위력을 정말 네. 실감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연재해가 무서운 네.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바람의 어떤 위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람의 강도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나요? 네, 그 어제보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보다는 약해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서는 이제 공기가 좀 차분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아직 잔잔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할 텐데 그 기상학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북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두 순환에 의한 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우리 한반도로 쏠렸거든요. 네. 그 강한 서풍이 태풍에 버금가는 그런 강한 바람이 최초의 발화 원인이 있더라도 이렇게 바람이 강하지 않으면 넓게 확산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번 그 화재 그 어떤 배경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건조한 그 대지 네. 또 강한 바람 이게 이제 그 산불을 키웠다고 봅니다. 이제 야간 작업이 시작이 될 텐데 김승배 기상본부장님께서는 야간 진화와 주간 진화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주간은 어찌됐건 이제 보이니까 오늘 낮에 이제 헬기가 떠서 이제 진화에 나서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헬기 작업도 좀 지장을 받았는데 이제 야간은 이제 뭐 보이지 않으니까 헬기 뭐 동원은 거의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좀 불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을 테고 내일 한 새벽 지나면서는 분명히 바람은 분명히 좀 약해질 겁니다. 네. 그러다가 또 내일은 어떤 조건이 되냐면 그 남쪽의 고기압 세력이 좀 약해지면서 북쪽에서 또 기압골이 접근하거든요. 예. 그러면 역시 또 바람이 강하게 불 테고요. 내일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오후쯤 되면 북쪽에서부터 비가 좀 네.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이 산불을 완전 지나갈 정도로 강하고 많은 비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 습도를 좀 올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내일 오후쯤에 중부지방에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은 뭐 앞서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잔불 정리 작업에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같은 대형 산불 진화에 있어서 헬기 역할이 좀 어느 때보다 좀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헬기가 산불 진화에서 해주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산 계곡 같은 데서 나는 불은 헬기 아니면 끌 수가 없겠죠. 네. 그다음에 그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산불 진압 헬기가 러시아제 까무프가 주정인데요. 네. 그것은 한 번에 그 4,000 세제곱미터 정도의 물을 싣고 가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뿌릴 수 있으니까 네. 그 능력이 대단한데 문제는 바람이 샜기 때문에 산불이 엄청나게 빨리 번졌거든요. 그 바람이 세면 헬기도 꼼짝을 못합니다. 네. 불도 번지기지만. 예. 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나라 산림청 헬기 조종사들이 노련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해가 지고 뜨고 하는 요 낮밤이 바뀐 요 사이에 아무리 센 바람이라도 약간 잦아듭니다. 이런 시기에 헬기가 떠서 불을 갖다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네. 지금이 완전히 일몰이 안 돼 있죠. 예. 이런 정도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지금 양강 지풍에 의해서 강한 서풍이 부는 것 말고도 낮과 밤 차이로 해륙풍이 번갈아 불거든요. 해륙풍. 예. 바다에서는 낮에는 바다에서 산 위로 바람이 올라가고 밤에는 산 위에서 바다로. 바다 쪽으로 내려오고 그런 그 바람 방향이 바뀌는 그 시간이 해질 무렵 해뜰 무렵 그렇거든요. 그 시기는 산불이 번지지도 않고 끄기도 가장 좋은 시점이니까 아마 지금쯤이 가장 끄기 좋은 시점일 텐데 그럼, 헬기가 작업하다라도 해가 지면은 또 어두워서 작업을 못하니까 바로 철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좀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양강지풍도 말씀하셨고. 네, 그러니까 양강지풍 스위스의 그 남쪽 그 펜 바람이 있거든요. 알프스 네. 지역. 그 지역에서 부는 강한 바람인데 결국은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불어 들어가는 쪽 그 공기가 불어 내려가는 쪽에서 고온 건조한 현상. 로키 산맥에서 치누쿠라는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의 양양 간성 사이에 양간지풍. 또 그 전에 놉세 바람을 했는데 동해 바다에서 또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영서 지방에 또 고온 건조한 바람 이런 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밤이 돼서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바람이 잦아지는 건 분명한데 그만큼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또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어제와 오늘 낮보다는 약해지지만 그게 어떤 그 좁은 통로를 산맥을 타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강한 바람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야간이 되면 산에서 이제 바다로 부는 바람이 더해질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일까지는 어찌됐건 바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뭐 앞서 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잠시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부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안부 장관께서 상황을 점검하셔서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 또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자, 교수님, 재난 사태 선포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기능을 하는 발언인가요? 지금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 또 재난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한다. 네. 그런 두 가지가 무척 혼돈들이 되실 텐데요.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은 헌법에 국민은 자유롭고자 하는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국민이 기본권을 약간 침해해서라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제 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재난 지역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금융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그 지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국가에서 해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강제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돈을 대주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대상과 절차가 지금 저희가 화면에 준비가 예, 되어 예.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재난 사태 선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예, 선포를 예. 하는 것이고 재난 지역 선포는 대통령이 선포를 그렇죠. 한다. 예, 이런 예. 차이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뭐 수해를 입었거나 이럴 때인가요? 호흡 수해 피해를. 입었거나 산불이 네. 났거나 하는 지역은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종종 있었죠.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해줬습니다. 재정을. 네. 지금 강원 지역 만약에 특별 재난 지역을 검토 중인데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향후에서 어떤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응급 대책이나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또는 의료상 특별 지원을 법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이 뭐 4천여 명 정도 뭐 대피도 했었고 예. 또 지금 거주지를 잃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예. 분들에게 당장 뭐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당장 지원해 주겠죠. 예, 우선 그 외상으로 해서라도 나중에 재정적으로 갚아 나가면 될 테니까요. 네. 그건 행정의 기교상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또 금융 당연히 지원될 지원이 겁니다. 있을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본부장님, 강원 지역이 사실 이 지역 주민들도 원래 이 시기가 되면 대기도 건조하고 또 바람도 많이 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대비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강원 지역이 이렇게 기후 변화가 큰 지역인 점이 특별재난 지역 선정 기준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뭐 기후 변화의 한 어떤 그 후유증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여기가 뭐 올해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게 아니고 양간지풍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봄철이 되면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건조한데 이게 사실은 가을, 겨울, 봄까지 누적이 된 그런 거거든요. 예. 원래 이제 건조 그 백두대간 타고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 때문에 건조한데 네. 문제는 지난 겨울이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예. 그 강수량이 겨울에는 눈이거든요. 원래 이 영동 지방에 눈이 뭐 많이 올 때는 막 1m 넘게도 오는데 네. 지난 겨울에는 그런 어떤 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눈이 적게 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 가지고 아주 그냥 메마른 그 대지, 강한 바람 이런 효과들이 더해져서 이번에 큰 그런 그 산불이 났다고 보는데요. 2005년도, 2015년도 4월 산불도 역시 유사한 그런 기압 배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텐데 네. 뭐 앞서도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다시 또 개폐기, 폭발 네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조사가 되겠지만요. 아마 뭐 담배꽁초에 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봄날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무심코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이런 산불을 발생을 시키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안전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최초에는 변압기라고 거기서 했지만 개폐기에서 지금 화면에 이게 나오고 있죠? 딱 예.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합선이 돼서 불꽃이 튀고 그런데 바람이 약하면 그냥 거기서만 그 불이 그냥 사그라들 텐데 예. 바람이 불을 막 더 살리게 만든 옮기겠죠? 거죠.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속초 시내까지도 이렇게 그 피해를 본 거 보면 산과 도시는 약간 그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도시로 불이 넘지 않는데 네. 이번에 보면 그만큼
바람이 예. 강했다는 걸 지금 연기가 볼수 날아다니는 있습니다. 모습만 봐도 바람이 강하게 저 분다라는 정도면은 것을 엄청난 그 바람이 어느 부는 정도일까요? 거죠. 초속가 25m 정도라고 초속 30m 정도 불면은 시속으로 따지면 한 110km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 그 태풍이 불 때 뭐 초속 50m도 불기는 하지만 이 초속 30m면 태풍이라는 그런 강력한 저기압이 접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버금가는 그런 네.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 불이 타고 넘는 게 뭐 500m, 뭐 1km 이렇게 넘어가기 순식간에.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화면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폭발로 보입니다. 네네. 그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네. 멀리서 봤을 때는 폭발로 보일 네네. 정도로 처음에 스파크를 시작했지만 화염이 보이죠? 네. 지금도 보시다시피 불꽃이 뭐 옮겨가는 과정까지 바람의 어떤 위력을 네네.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발화 원인으로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전신주에서 발생한 전선에서 나온 스파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지켜보세요? 원인 추정 과정은. 그림을 보니까 예. 변압기 밑에 있는 부분에서 불이 발생됐다 위에 있는 변압기를 올려서 그것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밑에 있는 게 아마 개폐기가 있었던 모양인가 보죠. 네. 거기서 발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화면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이 오늘 아침 상황이고 예. 왼쪽이 어제 저녁 발화 처음 이제 최초 그렇죠? 발화 시점입니다. 예, 밑에 계속 이제 말씀해 불길이 주시죠. 나다 말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폭발을 해서 터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옥계나 인제 이 지역은 미상이지만 실화일 겁니다. 아직은 뭐 조사 네, 중입니다만. 예. 네. 입산자 실화일 겁니다. 예. 이렇게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 불을 끄는 과정에서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불을 끄는 시작한 시점부터 화재를 조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한 조사는 역시 화재 원인 조사보다는 끄는 것이 급하니까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이제 신고 받는 시점부터 화재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역시 완진된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다 함께 참여할 겁니다. 소방, 경찰, 산림청, 자치단체 할 것이 다 같이 참여해서 네. 같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 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선 스파크로 보이지만 인제나 강릉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지만 실화로 보고 계신다고 예.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시는 거죠? 화재 발생 원인을 여태까지 나온 걸 뒤집어 보면 예. 그 입산자 실화나 아니면은 그 도심에서 난 불이 뭐 산 기슭에서 난 것이 산으로 타 올라갔다든지 네. 예. 또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던 것이 올라갔다든지 대부분 그 인간 실화가 많았습니다. 한때 1996년도 고성에서 난 산불이 예. 어떤 그 학자가 그 번개가 쳐가지고 불이 났다. 네. 그래서 대단히 희한한 학설 같은 거 주장한 적도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번개에 의해서 산불이 났다고 믿는 사람 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 실화라고 봐집니다. 예. 네. 저는 그저 결단코 방안은 안 했을지는 몰라도 입산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실화가 산불이 원인이 되는 적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렇게 대지가 광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가 있거든요. 예. 자연 발화라고 어떤 경우들이 자연적으로 그 어떤 불이 생기는 거죠. 그 어떤 마찰이 아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제 아주 건조해서 그 토네이도가 막 생기듯이 그러니까 이제 천둥 번개가 파박 반짝했는데 그 마른 나무 가지에 탁 쳐서 뭐 불이 벗는데 네. 이제 잘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불이 생기지 않는 자연적인 발화. 근데 우리나라 그 지금까지 산불 그 원인 분석이 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발생한 사례는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 교수님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뭐 본인 실수로 했다는 얘기죠. 예. 보통 이 시기쯤 되면은 너무 건조한 날씨 탓에 네. 특히나 이 동해안 지역에는 양간 지풍도 불고 네. 또 과거부터 낙산사 산불도 네, 있었고요. 네, 네. 이런 시기에는 예방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이 시기에 특별히 예방 대책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기쯤 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은 해는 산림당국은 아주 예. 그냥 초비상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 그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에 들어갈 때 라이터, 뭐 버너, 뭐 성냥을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 그런 대책을 한다면 논두렁, 밭두렁을 지금 태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본인 경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불 태우다가 바람이 불면 그 불씨가 또 산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봄철 관광철 돼서 그냥 그 자동차 운전으로 가다가 밖으로 던지는 담배꽁초. 예. 자, 이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뭐지 어떤 그 계속되는 강조, 훈련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대책이라고 사전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어떤 방제 교육, 화재 예방 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참고가 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2000년도에 강원도에 산불이 엄청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김진선 지사께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해보자. 그래가지고 마을 어귀에서 들어오는 차 남봐줬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산불 안 났어요.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 다 된 얘기인데요. 네. 예.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산불이 나면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저 지른 사람이 있다고 봐요. 또는 실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다 실수죠. 그냥 출입자 통제만 철저히 한다면 안 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지금 경솔할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그 고성의 경우에 전기 스파크에서 불났다는 거 확실히 보이는 경우 빼놓고 원인 미상이다 모르겠다 이런 것은 대부분 입산자시라거나 이런 걸로 전 추정이 됩니다. 네, 실화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야겠다. 예, 예. 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산불 진압에서 바람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 그 밖에도 좀 진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좀 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화재가 왜 발생하느냐, 쉽게 발생하느냐.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산불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네. 뭐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를 하면은 실효 습도가 엄청 낮았어요. 일반 지금 비가 온다고 해도 옥내에 있는 나무 실효 습도요. 실효 습도. 옥내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은 금방 습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목조의 건조도를 나타나는 것이 실효 습도인데 지난 겨울부터 눈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실효 습도가 엄청 낮았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불에도 발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게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지금의 대기가 건조한 것까지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치는 거군요. 예, 실효 습도가 엄청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제 강풍인데요. 여름에 태풍 분다고 산불 나나요? 안 나죠. 그거는 비도 같이 오니까 그래요. 습도도 높고. 예, 습도도 높고 지금은 불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부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졌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죠. 네. 헬기도 못 뜨죠. 속도도 빨라지죠. 진짜 그 인재라고밖에 볼 수, 천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재라기보다는 예. 천재에 예, 예. 가까울 만큼 네.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어떻게 네, 해볼 예.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실효 습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습도가 80%다 90%든 상대 습도입니다. 그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 그런데 그거분의 지금 현재 수증기의 양. 그게 네. 이제 상대 습도인데 실효 습도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는 자, 일주일 전에 비가 온 거하고 어제 비가 온 거하고는 그 목재나 어떤 대지를 그 어떤 나타내는 습도 상태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가중치를 둬서 일주일 전에 비가 온 거는 좀 가중치가 낮고 최근에 비가 온 거는 가중치 높여서 계산한 그게 실효 습도인데 실효 습도가 낮아서 그 영동 지방은 건조한 상태를 나타내는 경고의 최고 수준인 건조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봐서 하여튼 뭐 메마를 대로 메마란 그 대지 강한 강풍 뭐 원인으로 자, 뭐 이런 여러 번 질문은 나오는데. 어떨까 합니다. 전신주 스파크에서 난 불이 강풍으로 불어서 계속 멀리 네. 옮겨 붙었다, 번졌다 이런 상황인데 다시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아무리 천재에 가까운 속수무책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마는 예방책 차원에서 그 순간에서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화 작업에서. 모든 재난을 대비하는 데에는 예방 단계, 대비 단계, 준비 단계, 네. 복구 단계 등등이 있다고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방하는 단계에서 지금 진짜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국 같은 데서 산불 전혀 안 나겠죠. 네. 그냥 사고는 나게 돼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헬기가 떠댕깁니다마는 헬기가 물을 풀 수 있는 웅덩이를 평소에 많이 준비해 놓는다든지 네. 또는 그 군데군데에 그저 사람이 대피할 수천에서 수 있는? 중국에서도 그 불 끄던 소방관을 죽지 않았어요. 네. 산불을 끄다 보면은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불 끄는 진압대원들이 죽을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웅덩이 구덩이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든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대안을 제가 다 맹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불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 얼만큼 빨리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강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그리고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